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이 경쟁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경쟁 영역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체육 교과에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경쟁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는 학교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이 경쟁 영역은 세 가지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단원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영역형 경쟁, 두 번째가 필드형 경쟁, 세 번째가 네트형 경쟁입니다. 자, 이 각각의 경쟁 스포츠의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쟁 스포츠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오늘 간단하게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 스포츠에 해당하는 세세한 내용들은 다음 차시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면서 배우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각각의 경쟁 스포츠의 특성과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봤던 슬라이드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이 교과 역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때 그 표현이라는 영역이 어떤 교과 역량에 해당하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표현 영역은 어떤 교과 역량에 해당이 됐었죠? 그렇죠. 네 번째 있는 이 신체 표현 능력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경쟁 영역은 어떤 교과 역량에 해당할까요? 기억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이 세 번째, 경기 수행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 경기 수행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자, 개인 혹은 팀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사용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스포츠에 적용되는 경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의 목표 뭘까요? 스포츠에서의 공동의 목표, 승리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개인 혹은 팀, 그리고 우리 팀에서의 감독, 코치, 코칭 스태프, 이런 팀원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 공동의 목표가 뭐다? 승리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경기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개인 혹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뭐다? 바로 이 경기 수행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이 경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슬라이드에 제시한 이 네 가지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신체 움직임 능력, 그 다음에 뭐죠? 문제 해결력, 그 다음 상황 판단력, 배려와 협동, 공정성, 이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경험하고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체 움직임 능력,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경쟁 상황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듭니다. 움직여야 되겠죠. 강인한 체력을 가져야 되겠죠. 즉, 이 신체 움직임 능력을 경험하고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력. 자, 우리가 축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우리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블만 잘해서, 슈팅만 잘해서, 패스만 잘해서 축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배워야 되고, 그 잘 배운 기술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능들을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블을 해야 될지, 이 순간에 패스를 해야 될지, 슈팅을 해야 될지, 문제 상황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웠던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우리가 배웠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기술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즉 이 상황 판단 능력을 경험하고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 개인의 목표, 뭐죠? 그렇죠.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이 협동과 배려 속에서 우리가 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경험하고 또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쟁 파트는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경쟁 파트 안에 세 가지 단원으로 또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영역형 경쟁, 두 번째가 필드형 경쟁, 세 번째가 네트형 경쟁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경쟁 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각각의 경쟁 파트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경쟁 영역의 첫 번째 단원, 영역형 경쟁입니다. 선생님, 영역형 경쟁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선생님이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시했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모르는 친구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봅시다. 자, 우선 영역형 경쟁, 그리고 네트형 경쟁, 필드형 경쟁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필드 다음 네트네요. 자, 어쨌든 그런 순서로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우리가 그 경쟁 스포츠의 특성, 그리고 경기 종료의 시점, 그리고 득점의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경쟁 스포츠인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그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선생님이 특징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을 떠올리면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신체 접촉이 많습니다.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포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자체가 역동적이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공수의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 스포츠가 바로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라는 겁니다. 자, 종목을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 그리고 뒤에 가서도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이 경기 종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는 시간의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선수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강인한 체력 바탕 아래 배웠던 기술들, 그리고 연습했던 그런 전술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팀 내 협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팀에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따르는 선수들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과 팔로십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는 바로 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영역형 경쟁 스포츠를 구분하는 기준, 각각의 경쟁 스포츠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죠. 그게 바로 경기 종료 시점과 득점의 기준을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의 경기 종료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확 하고 스쳐가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득점의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죠. 상대 골대에 공이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뭘까요? 위에 제시해놨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 안에 이 배경이 뭡니까?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거든요. 자,
자, 그러면서 쌤이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축구. 생각해 볼까요? 항상 여러분들 축구 경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TV 상단에 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몇 대 몇인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즉, 이 축구도 시간의 제한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골대 안에 공이 통과해야지 득점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준에 부합합니까? 그죠? 그러면 축구는 어떤 경쟁 스포츠? 그렇죠. 용역형 경쟁 스포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넷볼, 농구, 플로어볼, 핸드볼. 여러분들 여기서 생소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다 경기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각각의 경쟁 스포츠 단원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종목, 이 플로어볼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로어볼 경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하키 경기에서 변형된 이 플로어볼과 하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선수는 각각 6명과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장 규격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골대 크기 그리고 선수 구성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기의 시작은 각각 3피리어드 20분 진행이 되고 휴식시간 10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키 경기는 전후반 35분에 휴식시간 10분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 아래 내용은 이 경기 시작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를 할 텐데, 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플로어볼과 하키 경기의 시작 방법이 달라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 플로어볼은 센터 라인에서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양 선수가 마주한 상태에서 공을 먼저 터치하여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키 경기는 성공을 정하여서 센터라인에서 패스로 경기를 시작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표 안의 내용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어서 참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조 4위였던 전북 정읍 북면초등학교와 4조 4위에 올랐었던 충북 자, 동광초등학교의 다음은 맞대결로 플로어볼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플로어볼은 195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플라스틱 하키 스틱과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볼을 제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26년 플로어 하키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경기가 열렸고 1960년대 후반 북유럽의 스웨덴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대한 플로어볼 협회의 창립을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체육 시간에 체험하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플로어볼입니다. 이 플로어볼은 아이스 하키에서 변형된 용역형 경쟁 스포츠로 스케이팅을 하면서 스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면서 가벼운 스틱과 공을 사용해서 골을 넣는 경기입니다.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플로어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기뻐하네요. 예. 공을 공중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우가 박동우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승부치기 모두 성공시킨 북면초등학교 김동건 좌우로 흔들면서 공중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일단 북면초등학교 이번에도 성공시킨다고 하면 일단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세훈 선수입니다. 5학년 선수 박세훈 달려가면서 골키퍼가 얼굴로 막아냅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에 두 번 실패를 하고 마는 북면초등학교, 이 무거운 짐을 김문수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다가갑니다. 김문수 슛 성공시킵니다. 3대3 동점.
이제 양 팀에 한 명씩 자, 이것으로 나서면서 수업을 마치고 실패하는 순간 다음 시간은 끝나게 필드형 됩니다. 경쟁 예. 스포츠와 네트형 일곱 경쟁 번째 스포츠에 선수로 대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공중에서 휘들 알아보도록 휘점에서 하고 하겠습니다. 있네요. 박동우도 자, 오늘 막힙니다. 우리가 수업 영상을 시청을 박동우 선수도 했으니까 막혔습니다. 과제물이 있겠죠. 눈싸움을 그래서 하면서 당하고 여러분들 있고 김문수 선생님이 또 영상 시청하고 막힙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제물을 웬일인가요? 밴드에 탑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과제를 확인을 해서 이준원 이번 주 마지막 달려가면서 체육 시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밴드에 성공시킵니다. 각반 정말 긴장될 과제 것 제출방에 같아요.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로드하는 방법 다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공을 총 놓치고 지금 맙니다. 2주차 경기 과제를 종료. 했고 오늘이 전라북도 3주차 과제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리하면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쁨의 자, 환호를 그리고 이번 주 치르고요. 아, 정말 과제물은 치열했습니다. 활동지입니다. 활동지니까 20분의 정규 시간에도 여러분들 승부를 영상을 짓지 잘 못했고요. 시청을 3분의 연장 하고 승부 끝에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결국에는 또 승부 업로드해 지기까지 주시기 8명의 바랍니다. 선수가 나서서 오늘 수업 결국에는 여기까지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다음 시간에 기쁨을 봅시다. 나눈 안녕.